자, 오늘은 크록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크록스라고 떠올리기만 해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크록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요즘 다들 여름이 돼서 많이 크록스를 신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크록스 때문에 환자분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제가 힘듭니다. 크록스가 발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할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힘들어하고 크록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일단 구조 자체가 크록스는 슬리퍼와 샌들 형태가 합쳐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에 불편한 게 좀 많습니다. 나리쌤이 생각하시기에 네. 크록스의 단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점이요? 저는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예쁘고 편하고 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굳이 따지고 보자면 쿠션이 없고 네. 뒤축을 잡아주는 게 없는 오. 그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신발을 고르는 꿀팁을 찍은 보람이 좀 있네요. 두 가지는 맞췄고 네.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아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록스가 안 좋은 부분은 앞서 얘기한 대로 뒤꿈치에 충격 흡수가 없고 뒤꿈치에 뒤축을 잡아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치가 없다라는 건데요.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첫 번째로 그러면 쿠션이 없는 건 어떤 게 단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예측 가능한 것처럼 뒤꿈치에 쿠션감이 없다 보니까 뒤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무조건 통증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오래 걷는 분들한테는 좀 이게 많이 최악인데, 특히나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크록스가 별로 좋지 않아요. 족저근막염 자체가 족저근막이 과도하게 활동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충격을 많이 받게 돼서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결국엔 크록스를 신게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건데, 발이 불편하니까 슬리퍼나 크록스 같은 편한 신발이라고 생각해서 찾게 되고, 오히려 그 신발을 신고 더 편한 게 아니라 증상이 더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뒤꿈치가 아프신 족저근막염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좋지 않고, 또 많이 활동하는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크록스만 신고 활동하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뒤꿈치 골단에 염증이 생기는 세버시병, 골단염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크록스를 신고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뒤꿈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왜 단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뒤축이 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하게 뒤꿈치 살을 모아주는 역할의 기능은 없어요. 그냥 쉽게 벗겨지지 않는 정도로만 밴드 역할을 하는 거지, 뒤꿈치를 이렇게 완전히 잡아줘서 보호하는 역할은 없기 때문에 지방층이 점점 더 얇아지게 되고, 그래서 더 충격 보호가 더 얕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뒤꿈치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왜 단점이 될 수가 있을까요? 크록스뿐만 아니라 아치가 없는 신발들은 많은 단점들을 갖고 있는데, 일단 크록스도 아치가 없이 거의 대부분 평평해요. 디자인만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발의 피로도가 증가해요. 예를 들어 평발 입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의 지면에 닿는 면적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평발로 인한 통증이 증가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발 안쪽에 뼈가 하나 더 있으신 분들은 안쪽에 그 뼈가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이 닿아지게 돼서 염증이 더 증가되고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성장기에 아직 아치가 형성이 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평발로에 대한 진행이 좀 더 진행될 수도 있고, 역시나 노인성으로 인해서 아치가 좀 낮아지시는 분들도 이런 크록스를 신었을 때 발에 대한 통증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록스는 어떤 분들에게 더 최악의 신발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거 질환들이 몇 개 나왔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족저근막염이에요. 그리고 평발 있는 환자들, 부주상골 있으신 환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 이런 환자분들이 이 크록스를 많이 신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크록스는 절대 신으면 안 되는 신발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은 크록스 사장님이 찾아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크록스를 절대 신지 말라가 아니라 저도 신어요. 저도 신는데 상황과 용도에 맞게 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크록스는 슬리퍼 샌들이니까 그렇게 잠시 신는 용도로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뭐 물놀이를 갈 때라든지 아니면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라든지 이렇게 잠깐 신는 용도라든지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신발만 신고 크록스만 신고
모든 활동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용도에 맞게 신자가 제일 메인인 얘기인 거고, 크록스의 구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신는 신발로는 부적합하다. 다만 이제 이 크록스의 장점을 살려서 잠깐 신는 용도로는 저도 찬성입니다. 요즘에 라이트 라이드라고 아시나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크록스를 만약에 꼭 신고 싶으시고 크록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돈을 조금만 더 보태서 상위 모델 중에 라이트 라이드라고 있어요. 그 모델로 신는 게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크록스랑 라이트 라이드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쿠션감이 달라요. 쿠션감이 달라서 뒤꿈치에 충격 흡수를 조금 더 할 수 있다 말곤 없어요. 저의 눈엔 크록스는 크록스고요. 상위 모델이라도 크록스는 크록스지만 굳이 그 중에 고르자면 충격 흡수가 그나마 좀 더 되는 라이트 라이드가 좀 더 낫다는 것 뿐이죠. 그럼 그렇게 신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크록스를 원장님께도 신고 계시고 병원 사람들도 많이 신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일단 저도 라이트 라이트를 신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수술방에서나 아니면 진료 볼 때 잠깐 신는 용도로는 신는데 왜 병원 사람들이 크록스를 이렇게 많이 신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좀 정리해서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크록스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나리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크록스를 절대 신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크록스를 활용할 수 있을 때는 좀 더 좋은 신발이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평상시에 하루 종일 신는 신발로는 신다 보면 결국에는 발통증이 증가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발이 아파서 크록스를 찾았을 때 오히려 더 통증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과 용도에 맞게 신발을 신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크록스는 조금씩 신는 게 좋겠다. 너무 많이 신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여름이 되면 슬리퍼라든지 샌들 같은 걸 많이 착용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또 급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슬리퍼나 신발을 신다가 발이 아프시게 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족부 전문의를 찾으셔서 통증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하셔야